아시겠지만 지난 20일 날 대법원에서 산해하청을 2년 이상 고용한 것은 불법 파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자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라는 고용 의제 조항에 대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다 정규직으로 정부가 그 고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법이 판결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라고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 마산동지들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난달에 저희가 희망뚜벅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안양, 수원, 안산 이쪽에도 갔다 왔고 인천, 이쪽도 갔다 왔고 부천도 갔다 왔고 이렇게 해서 수도권을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함께 해서 비정규직 문제 정리해고 문제를 알리면서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 다니는 첫 번째 코스가 지난번에 막 투쟁을 시작했던 단협을 계약하고 비정규직을 잘리려고 했던 세종호텔 아시죠? 명동에 있는 거기 세종호텔 동지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호텔 동지들은 지금도 많은 탄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안에서 뭐 핸드폰들 뺏기도 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인권 탄압이 엄청나게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온전하게 노동자의 바로서고 이 동지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마음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지들도 와 있고요. 그다음 시민들도 와 있고 또 구미에서 정말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그 노동법을 개혁하면서 KC 동지들이 지금 거기를 또 타임오프제를 적용시켜서 지금 거리를 쫓겨나서 해고되어서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동지들도 구미에서 올라와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6년을 넘게 투쟁했던 이 불법 파견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웠던 기룡전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화를 합의를 했죠. 어쨌든 5월 1일 날 이번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과 많은 단체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뭐 다 미리 준비하고 적은 게 아니어서 사실은 사회보장도 아니었고 제가 잡혀 있었던 거 아닌데 비겁하게 한 거라 준비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옆에 또 이게 조명을 만지고 계신 분이 길 건너에 싣고 계신 재능학습지 지금 10년을 넘게 해국 수행을 하고 계신 동지입니다. 그래서 특수고용도 문제는 특히나 노동자라고 걔네는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주고 니네 노동자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어제는 우리가 희망강좌를 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문제를 가지고 어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잠깐 나온 이야기지만 예전에 2003년도에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서 지금 개인 사업자로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파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부에서 너네는 업무를 개시해라.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를 개시해라 이러면서 업무 개시 명령이 그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노동자가 아니라면 사업자는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니네 하라 말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가 니네 일을 해라 이렇게 업무를 개시를 명령을 내렸다는 건 결국은 노동자를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특히나 노동자라는 게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개별 사업자로 분류해서 산재보험 등 해서 노동기본권조차도 보장을 하고 있지 않은 이런 탄압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탄압들이 있는데 사회 전체가 지금 특히나 정가시 14범인 이명박 대통령이 있으면서 정말 사회 전체가 점점 더 불편화되고 있고 이래서 우리들을 많이 희망인 것 같습니다. 이런 투쟁들을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제가 발언을 요청드리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원래 사회를 보면 가장 한 가지 큰 특징이 그냥 그 즉석에서 제 마음에 드는 동지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냥 모시고 이야기를 해주십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다양한 사업장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의제들도 아주 다양해요. KC 같은 경우에는 타임오프 문제가 있는 거고 세종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안양 폐지하려고 하고 그 구성에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해내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지금 동지들은 지금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고 정규직화 실시하라는 이 산해하청 문제를 가지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들어도
시간이 참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건 그 사업장들이 나와서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몇 분 계신 데는 같이 이야기를 해서 누구가 하면 될지 논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사업장에 한 분밖에 안 계신 데는 그분이 나오셔야 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도 뭐 이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호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지금 경찰청장이 조현호 청장이잖아요. 경기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정말 쌍용 자동차를 정말 폭력으로, 무력으로, 테이저건까지 쏴서 살인행위까지 세슴없이 저지른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경찰청장으로 와서 또 그 행위가 잘했다고 사례를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규탄을 한번 하는 그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행위 사랑이라 상을 주는 경찰청장은 물러나라! 살인행위 사랑이다. 경찰청장은 물러나라. 비정규직 설패 수혜 발사 수혜. 예, 마음의 준비하셨죠? 근데 제가 순서는 안 정해드렸는데 아마 누가 나오신다 해도 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사업장 이야기 같이 있어도 사실은 내 문제 아니고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업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고, 그다음에 함께 하고 있는 참여하는 마음도 이야기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한테 희망 뚜벅이를 하면서 가장 기쁨을 줬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그 감사함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또 함께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그 세종호텔 김준수 동지인가요? 박준수죠. 예, 박준수 동지를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박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예, 방금 전에 잠깐 소개받은 대로 세종호텔 노동조합 박준수라고 합니다. 연대동지분들의 크나큰 힘으로 인해서 파업 38일 만에 승리로 마감을 줬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3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해가지고 또 38일 만에 승리로서 파업을 종결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처음 파업이었기 때문에 정말 떨리고 노동가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파업하면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세종호텔 같이 파업에 참가한 약 50여 명의 동지들이 너무도 순진하고, 항상 이런 파업 투쟁 현장 한 번도 다녀본 동지들이 노조위원장 빼놓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파업 준비를 하면서 요 길 건너에 있는 재능 농성장에도 몇 번 가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파업이 무엇이고 투쟁이 무엇이고 왜 투쟁할 수밖에 없는가, 몇몇 연대하는 동지들 통해서 또 위원장의 동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파업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노동자가 왜 파업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들으면서 파업 준비, 파업하는 과정, 파업 끝나고 나서 이전보다는 좀 더 노동자다운 노동자가 되지 않았나 제 스스로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지난번 뚜벅이에 이제 릴레이식으로 참가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저희보다 재능 1,500여일 됐었고, 그보다 더 심하게 1,800여일 위장 폐업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콜트콜텍 동지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눈물이 흐르면서 한쪽에서 왜 이렇게 어떤 분노의 마음이 솟구치는지, 이제는 이것이 파업이 선정 끝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끝난 게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또 다른 투쟁이다라고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세종호텔 노동조합 동료들 모두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근데 이제 현업에 돌아가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약 40여일간의 파업 준비하면서 끝나면서 다 가정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다시 현업 일은 일대로 하면서 그 가정을 돌봐야 되고 또 남는 시간 최대한 쪽에서 나온다는 게 생각처럼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재도 이제 저 혼자밖에 나오진 않지만은 확실한 것은 처음 가졌던 마음을 결코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투쟁하려는 의지와 마음만 있다면은 시간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호텔, 저희 이제 노파심이지만은 왜 세종호텔은 물론 이제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요, 왜 이겼으면서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왜 투쟁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서운해하시는 동지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최대한대로 시간을 내서 어떠한 사업 투쟁장이든 항상 참여할 거고, 내일로서 여러 연대 동지들이 저희에서 제일 자신 있을 만큼 싸워주셨듯이 저희도 항상 그걸 각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같이 승리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이제 말도 되게 잘한다. 예, 투쟁 많은 동지들의 연대 힘입어 투쟁이 승리했는데 왜 거리로 세종호텔이 많이 안 보이냐, 이것 때문에 동지들이 서운해할 거라고 이게 많이 우려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각 안 하죠. 오히려 정말 투쟁이 마무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꼭 또 함께 하려고 그 마음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연대고 이게 동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예,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KBS TV 소설이라고 KBS 아침에 드라마 소설 하잖아요. 그게 보니까 TV 복희 언닌가? 아무튼 그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그게 언론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 배경 중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대. 이게 70년대 배경인데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데 4월 11일 날 지를 잡자, 지약을 놓자, 이런 내용의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4월 11일 날 총선 있잖아요. 아시죠? 이 내용과 맞물려서 이게 니네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또 쥐를 잡자, 쥐약을 놓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의도로 하진 않았을 텐데, 이게 그냥 아무 의도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느껴지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얼마나 이게 쥐 새끼가 싫었으면 정말 쥐를 잡자라는, 특히나 또 KBS 방송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게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 보면 민심이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작년에 이제 희망버스를 통해서 한진 동지들 투쟁이 승리됐고, 또 희망투어를 통해서 또 세종호텔 동지들의 승리를 했고, 희망광장을 통해서 또 이 함께 투쟁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다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 승리할 거라는 승리의 힘찬 박수 함성을 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늘 투쟁하면서, 제가 이제 기룡분의 조합원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6년을 투쟁을 했잖아요. 1895를 투쟁했는데, 처음 투쟁할 때도 제가 제일 먼저 해고됐어요. 저는 기룡에서 2개월 3주를 다니고 해고가 됐어요. 근데 제가 싸운 게 6년을 싸웠죠. 만 6년을 싸웠어요. 근데 싸웠는데,
그때 싸우면서 저는 맨 처음 해고됐을 때도 제가 법원에 이제 그 노무사를 만나러 가서 부당해고 소송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질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저희는 법으로 다 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6년 전에. 그랬더니 그 노무사가 웃더라고. 아이고, 이제 막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냥 사기만 추천해갖고 그냥 하는 소리지 되겠어. 이렇게 비웃듯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니는 그렇게 생각해라. 우리는 끝까지 할 거다. 이런 속으로 사실 마음을 먹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6년을 투쟁하면서도 재능도 이제 저는 곧 해결될 거라고 사실 생각하는데, 재능 문제가 곧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투쟁하고 있을 때 많은 동지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륭은 재능보다 훨씬 더 암울하다. 재능은 해결돼도 기륭은 해결하기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포기해라. 뭐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럴 때도 저희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투쟁 승리하고 정규직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쳤거든요. 우리 동지들이 진짜 그냥 하는 소리라고 사실은 이게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희들은 실제로 투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버리거나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한 번도 포기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게 투쟁을 하면서, 그 신념을 가지고 투쟁을 하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투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투쟁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연대의 힘으로 사실 투쟁을 승리할 수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동지들이 지금 이제 곧 모든 상황이 우리한테 좋은 게 기후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희망 광장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게 진짜 힘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가장 크게 희망을 느꼈던 게 언제냐면, 이번에 희망 뚜벅이 걸으면서 제가 이제 계속 선포 방송을 했었잖아요. 할 때 시민들의 반응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고 이렇게 막 행진을 하면 반응이 가뭄이 들거나 막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무슨 장마철에 데모질이냐, 가뭄인데 무슨 데모질이냐, 경기가 어려운데 무슨 데모질이냐 이러면서 뭘 해도 사실 욕만 먹었잖아요. 데모한다는 자체만으로. 근데 요즘은 뭐 때문에 이게 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맞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응원해주는 메시지, 응원해주는 마음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정말 우리 뚫는 게 99도에서 벽돌기 넘어가면서 수증기로 변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이 정점 배전으로 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질이 변화가 될 시기라고, 우리 투쟁이 승리할 날이 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공표에서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우리 이제 8.15 해방이잖아요. 8월 14일날 배신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그 시점이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포기하는 사람이 저는 가장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만 더 힘내고 이렇게 이 힘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동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KC 동지가 자기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표정이, 이번엔 내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렵게 작년에 또 투쟁하고 그랬는데 또다시 이번에 해고돼서 77명이 해고돼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 모시고 힘차게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저를 시킬 줄 알았습니다. 네, KC 교육선전부장입니다.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KC는 경북 구미에 있는 겁니다. 회사인데, KC 하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잠시 연역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KC는 원래 그 전에 바뀌기 전에 이름이 한국전자였고, 그 전에 이름이 한국도시바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67년도에 차관을, 일본에서 굴욕적인 차관을 빌려오죠. 그러면서 향토기업에 그 공단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고 곽태석 회장을 불러와서 곽태석 회장이 도시바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회사가 일을 좋아합니다. 일.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회사 1969년도 9월 9일 날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2달 빠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리고 그 SSTR 분야에서 우리나라 그 세계 2위 생산량을 자랑할 정도로 그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 일본 계열의 제일교포가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성장을 원합니다. 발전은 절대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이 하고 나면 안전하다 싶으면 하고 그렇게 발전을 시켜왔는데 예전에 2조 2교대 사업장을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3조 3교대로 바꾸고 단협을 체결하면서 하나씩 많은 걸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2세, 재벌 2세가 들어오면서 재벌 2세는 이명박하고 똑같이 오사카 태생입니다. 오사카에서 자라서 나서 배우고 한국말도 잘 못했다가 2세 경영으로 들어와서 이제 한국말 배우면서 어느 정도 배우면서 시작을 합니다. 2세 경영을. 그런데 제조업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일본인들이 다 그렇다고 그랬대요. 노동조합이 있는 거 용서를 못한답니다. 몇 번이나 노동조합을 탄압을 했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복수노조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이 땅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단을 만들고 온 헬기를 태워서 가장 좋은 땅, 네 원하는 데 해줄게 했더니 그 시가지 바로 옆에 도로만 한 개를 딱 건너면 되는 장소에다가 부지를 줬습니다. 13만 평. 거기 바로 앞에 악덕기업 고롱이 45만 평이 있고 나중에 기업이 어느 정도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향토기업인데 정부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땅을 좀 내달라 해서 만평에 금호공고 고등학교 만들고 옆에 금호공대 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다 기부하는 형식으로 땅을 줬죠. 반도체 회사는 그렇게 많은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12만 평이나 되는데 안에 주말농장도 있고 대학교처럼 정원공사 다 해놨습니다. 밖에서 오면 무슨 대학교인 줄 압니다. 건물들이 아주 깨끗하죠. 운동장도 여기만큼 큰 운동장이 있습니다. 회사 안에. 헬스장, 여러가지 동아리 시설,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제조업을 하기 싫으니까 경청에 들어가서 온갖 여러가지 로비를 합니다. 다른 곳과 같이 연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쌍차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덕 국회부의장이 전 국회부의장 시절에 아시죠? 많은 힘을 썼던 영포라인. 그 영포라인이 이명박 정권의 신기업 정서에 같이 힘을 보태기 위해서 경상북도 지역에 노동조합을 깨기 시작합니다. 장차 이후에 2010년도 1월 1일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영포라인이 났으면서 포항부터 시작됩니다. 포항에 진방스틸과 DKC가 노동조합이 무너지면서 대부분이 정리해고되고 2010년도 2월 설날에 경주 발레오만도가 설날인데 공격적인 직장 폐쇄로 문을 닫고 당시 경주 발레오만도는 금속 사업장 중에 손꼽힐 정도로 강력한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오면서 쌍차 이후에 모든 불법을 노동부와 관공서가 모두 짜고서 허용해주면서 발레오만도가 45일 만에 무너집니다. 거기에 KC 힘을 KC 쪽의 회사들과 관공서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우리 노무 부서 사람들이 반려만 나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저희들 노무라인이 유성에 가서 또 교육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도 나중에 알았지만 2010년도 4월 25일 날 회사 주간 보고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타임오프에 대한 교육을 경총에 직접 다녀와서 교육을 받고 노무 담당자가 경총에서 노무 관리를 했던 사람이 직접 와서 타임오프는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걱정하지 말고 정부가 밀어주니까 깨라는 얘기를 심심찮게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KC 노무팀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4월 25일 날 주간보고에 그래서 노동부와 관공서에 일일이 상황보고를 하고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국정원에서 자료를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필요한 자료 모두 관공서와 노동부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회사가 준비한 협상을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3월달부터 시작하는데 계속 회사는 단체 교섭을 거부합니다. 9차례인가 계속 교섭을 거부하면서 파업을 유도하는 거죠. 저희들은 교섭이 안 되기 때문에 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서 노동부에 파업 신청합니다. 일단 하루 걸러 하루씩 부분 파업부터 6월 9일 날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잘 안 돌아가죠. 그런데 회사는 벌써 몇 개월치 물량을 모두 바깥에 물류창고에 빼돌렸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저희들은 이 부당함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기에 파업을 지속 이어왔고 회사는 6월 30일 새벽 2시에 650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여자 기숙사에 집어넣습니다. 자고 있던 수십 명, 수백 명의 여자 조합원들이 끌려서 나옵니다.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도체 공장은 21살, 22살 넘어가면 뽑지도 않습니다. 나이 어린 여사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사원들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강제로 그것도 회사 공장장이 밖에 서 있고 용역들을 앞세워가지고 기숙사를 둘러싸고 안에 용역을 넣어서 각각의 자고 있는 여사원들의 방문을 열고 끄집어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저항을 하는데 온갖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갖 잡스러운 욕을 해대면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보를 일부 들어오기 직전에 알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경쟁업체가 이 서울 경기에 있는 경쟁업체가 저희 노동조합에 전화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백 명의 용역들이 간다. 준비해라. 이것들이 밥 벌어먹어 처먹으려고 자기들끼리도 경쟁합니다. 그런데 걔들 그때 당시에 일당이 인당 4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용역업체가 얼마씩 뛰어갔지만요. 용역들 들어와가지고 회사가 쏟아부은 돈이 56억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날 다 밀려나왔습니다. 밖에 저희들 조합원들이 780명이었는데 직장 폐쇄당하고 용역들이 공장을 다 점령하고 520명이 밖에 나와서 직장 폐쇄당한데 파업을 지속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회사를 16년 다녔었는데 단 한 번도 대의원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7월 5일이 됐을 때 이 회사에 하는 짓이 너무나 부도덕하고 노동조합이 불법 단체도 아니고 정당한 임단협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를 했고, 그래서 제가 520명 앞에서 자유발언 시간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단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돌파해야 된다 했더니 회사가 저를 파업 주동자로 몰면서 그동안 파업의 여러 가지 죄를 정과 14범을 만들어가지고 14가지 죄목을 저한테 씌워서 해고했습니다. 조합원이 해고되기는 처음이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노동조합 역사상. 여튼 직장 폐쇄를 시키자마자 회사는 우리를 불법으로 몰아갔고 노동부는 발빠르게 정부와 공조를 해서 7월 5일에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불법적인 파업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회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불법으로 저희들 몰아갔죠. 저희들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10년도 7월 1일이 되면 타임오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임금과 고용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는 주위에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흑색선전을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저희들이 아무리 알리려고 해도 관공서와 시청과 노동부는 우리를 계속 불법적인 파업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203명의 근로자가 반도체 팹 공장의 첫 번째 설비인 반도체 공장을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예고 없이 점거가 돼서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애 찾으러 애 유치원 갔다가 데려다 놓고 오니까 벌써 공장 점거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보면 저희 동지들 4명이 안 보이는데 이 4분이 그때 공장 점거에 대한 재판으로 지금 김천에 내려갔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공장 점거가 시작이 되고 음식도 별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3명이 공장 점거를 시작했는데 과반수 이상 여자 조합원이었습니다. 여자 조합원이었는데 입사한 지 3개월 돼서 조합원이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여자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공장 점거 나갔습니다. 왜냐? 옆에 동지가 가고 내일이라서 나같이 공장 점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없으니까 여자 조합원들은 나가라. 남자들만 있겠다. 그러니까 이 나이 어린 여자 조합원들이 아저씨들 놔두고 못 나간다. 우리가 있을 테니까 아저씨 가라. 여자들이 있으면 경찰들이 어떻게 안 할 테니까 아저씨들이 나가라. 경상도 여자들 어리 좋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공장이 밀폐된 공장이라서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회사가 겨울에 아무 준비도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에 내부 온도를 낮춰서 한겨울은 아니었지만 초겨울에 15도까지 온도를 낮춰서 안에서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부에서는 음식도 없고 주위에 뚫고 해서 폐쇄공포증 환자가 있고 나이 어리고 몸이 다친 사람부터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앞에 남아있는 농성장에 계속 견학합니다. 그런데 공장 점거하자마자 저 아저씨들 전국에 있는 이 전경들이 수백 대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밖에서 대충 헤아려 봤는데 700대에서 800대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언론 발표에 3,500명 이상의 전경들이 왔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준 거죠. 빨리 해결해야 다른 데도 또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항할 때 대구에 핵심 사업장이었던 상신브레이크가 다시 일주일 만에 쓰러집니다. 경상북도의 상당수의 각 시에 강력했던 조합들이 다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버티면서 이슈화가 되고 손학규 전 대표가 당시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2년 집거 후에 처음으로 저희 천막을 방문했습니다. 해줄 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물꼬를 터보기 위해서 왔는데 생각합니다.
경상도 야구를 아주 무시하거든요. 나쁜 놈들이에요. 만나주지도 않고 공장장 되어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셨고, 정말 공장정부 시작하면서 야5당이 공동으로 와서 천막농성도 시작했습니다. 공장정부는 시작이 됐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교섭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지부장 안에 있는 점거하고 있던 지부장이 5명의 사원들을 데리고 밖에 나왔는데 경찰 20명이 매복을 하고서 회사 대표와 우리 지부장님이 앉아있는데 별 얘기 안 하고 잠시 정회하자 그래 놔놓고 공장장이 빠지고 바로 덮쳤습니다. 지부장이 눈치채고 재빨리 화장실로 가면서 신나를 부리고 분신했습니다. 문제가 커지니까 경찰들이 무뚜들이 부사서 불 끄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고 5명 따라갔던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모두 체포됐고 지부장은 분신을 했는데 우리들한테 알리지도 안 하고 몰래 빼들러가지고 구미에 있는 병원을 뺐습니다. 금속과 민주노총이 병원을 찾아가니까 다시 빼서 대구의 병원으로 다시 몰래 뺐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부장님 형수를 모시고 대구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신랑이 그때 한강 성심병으로 와서 서울에 있는 성심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책임자였던 사무국장, 지부장 사무국장은 아래서 극심한 고통 증세를 느끼면서 어느 장애로 말을 못하게 됐고 결국은 야권이 주선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해고자 한 자리 숫자 만들고 징계 최소화, 손배 최소화를 받아내고서 일단 농성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모두 연행이 됐고 연행이 돼서 그 다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회사가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6개월치 주니까 집에 가라. 회사가 어려운데 너희들까지 안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손배 가압류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때렸을까요? 공장 점거 날짜마다 손배 다 때렸습니다.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이 얼마냐? 100억 가까이 됩니다. 100억. 그 다음에 얼마냐? 130억. 그 다음에 170억.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던 45명은 320억 손해받았습니다. 여러분 320억 언제 한번 만져봤습니까? 1억이라도 현찰을 만져봤겠습니까? 회사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320억 손해를 때립니까? 거기다 모두 형사고발 다 했습니다. 지금 가 계신 네 분 다, 네 분이 모이면 한 500억 됩니다. 500억.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손배 가압류에 나가 떨어졌던 거죠. 저희들이 나중에 입수한 문서에 회사 주관 보고에 의하면 회사는 노동부에 회사를 반도체 클린룸이라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4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안에 들어가는 돈이 100억대가 넘는다고 그 노동부에 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귀를 해서 안에 내부 문서를 빼보니까 2주 안에 클린룸이 이게 40년대 클린룸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공정상의 문제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공장 점거해서 안을 다 청소하는 바람에 보이지 않던 문제까지 다 잡았답니다. 그러면서 들어갔던 돈이 23억이었고 회사는 종합보험 단체보험에 들어있던 여기 삼성화재 있죠? 삼성화재의 보험에 손배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변호사가 붙어가지고 회사가 이겼습니다. 178억 회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얘기했죠. 이 회사가 처음인 거 좋아한다고. 처음으로 생긴 일이다 보니까 삼성화재도 그렇고 회사도 황당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삼성화재가 비밀로 좀 해달라고, 서로가 없었던 것처럼 하고 서로가 모른 척하고 누가 물으면 비밀로 해달라, 돈은 우리가 줄게, 이렇게 얘기가 돼서 회사는 우리가 공장 점거하는 바람에 23억 들고 178억 해먹었습니다. 150억 남았죠. 오히려 저희들이 현장에 복귀하니까 회사에 뭐 여러가지 시설들이 다 새거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회사가 그렇다고 하더니. 어쨌든 파업이 6개월이 넘어가면서 저희 금속에 계신 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투기금이 나와야 되는데 한진도 장투가 됐고 장차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업장이 장투가 되면서 장투기금도 나오지 않으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이탈자가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회유 압박, 나이 20살, 22, 23살 된 사람들이 손배, 형사처벌 견디지 못하죠. 1, 2억도 아니고 100억씩 때리는데 150명 이상이 사표를 씁니다. 상당수가 떨어지고 회사는 계속 회유 압박을 시키면서 집행부 이하 간부들을 회유하면서 그들조차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투쟁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아있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도 가게 되죠. 100여 명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선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겨울에 저희들 텐트 비닐하우스 쳐놓고 자고서 일어나서 아침 6시에 회사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마치는 시간에 항상 문화제하고 선전전 계속했습니다. 작년 2011년도 2월 24일 날 울산 현대자동차 건물에서 금속 중집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알리게 되면서 장투기금도 특별히 하게 되면서 동력이 다시 생기게 됐고, 장투 사업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내면서 저희들이 힘있게 투쟁을 하면서 2월 회사에서 빼낸 2월 24일 날 자료에 따르면 저희들을 파업 참가자들 저는 퇴직을 유도해서 회사에서 금속 노조 깃발을 내리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모두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투쟁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그 와중에 회사가 계속 저희들을 징계하면서 해고자가 거의 40명 가까이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대기 발령 여러 가지 되었었는데, 해고자들 중 상당수가 지방노동위원회와 구제가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구제가 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4월 17일 날 4월 19일까지 복직을 명했습니다. 복직 명하고 50일 날에 확실히 회사에 복직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는 갑갑해진 거죠. 아무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보기 싫은 인간들 받아야 되니까. 그 와중에 안에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습니다. 투쟁이 1년 가까이 다 되어가고 이렇게 계속되어 가면서 안에는, 회사에는 파업을 하다가 복귀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다가 이 파업 중에는 신입사원을 뽑지도 못하는데 회사는 180명 가까이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계속 공장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계속 파업을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파업을 처리하기로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총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천몇백일을 투쟁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여기서 끝낼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정면 승부하자. 그렇게 하면서 5월 23일 날 총회에서 5월 25일 날 2011년도 5월 25일 날 파업을 처리합니다. 회사는 다시 시나리오를 짜면서 얘기 들었듯이 1호 사업장 좋아하죠. 2011년도 7월 1일이 되면서 의용노조를 만들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회사 안에서 노조위원장, 수석, 사무장 다 뽑아가지고 노동조합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노동조합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회사 내부에서 준비해서 시행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죠. 회사에 벌써 한번 눌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다시 일어서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절대 얘기 못하죠. 우리가 6월 13일 날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러면서 연수동에 저희들을 넣습니다. 얘기 들었듯이 저희들이 12만 평이 되기 때문에 연수동에 넣으면 안에 현장하고 분리가 됩니다. 7주간의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도 다 준비를 했죠. 어떻게 했느냐, 교육이 들어가자마자 스파르타 교육을 시작합니다. 집체 교육을 하고 처음에 들어가니까 옷 색깔을 3종류 줍니다.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입혔던 옷처럼 공작 점거를 가장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주황색 옷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정도 했던 사람 파랑색 옷을 입힙니다. 저처럼 공장 점거 안 했던 사람 주황색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각 반을 통제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갈라치기 하는 거죠. 공장 점거 가장 오래 했던 사람들은 하루에 출근하면 4시간 동안 부동자세를 취하게 해서 가만히 앉힙니다. 화장실 갈 때 용역 따라가고 더운데 에어컨 안 틉니다. 부채질하면 부채질한 횟수 몇 회인가 다 적습니다. 화장실 몇 번 갔나, 손가락 몇 번 움직였나, 좋으나 안 좋으나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회사 평점에 반영시키겠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만히 그것만 하느냐, 그러면서 면담을 실시합니다. 면담을 하면서 너는 회사에 필요 없는 놈이니까 나가라, 퇴직 권유를 계속합니다. 저희들이 경찰들 우리하고 계속 대치하면 체정하죠. 저희들도 그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씩 녹음기 들고 가고 휴대폰에 녹음기 기능 사용하고 들어가서 관리자 얘기하면 다 녹취했습니다. 다 녹취해갖고 법원에 다 제출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다 고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노동부에 고소하니까 노동부가 안 옵니다. 경상도 노동부들은 회사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자본부라고 그럽니다. 자본부, 노동부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면 듣지도 안 하고 우리가 고소하면 오지도 안 하는데 회사가 한마디 하면 벌써 와가지고 다 준비해갖고 서류 준비해갖고 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탄압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교육시키면서도 제 친구가 노무과장입니다. 정말 말 한마디 못하는 상황인데 그들도 곤욕스럽죠. 자식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탄압받으면서도 모두 한편으로는 회사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사업장이라서 상당수가 여성조합원들입니다. 회사와 저항을 해본 적도 없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만 했고 공권력이 한번 대항해 본 적도 없고 그게 다 잘못됐다고 이런 동지라는 표현 쓰는 것조차 덫을 같이 하는 사람이 동지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조차 북한과 연계되는 이런 나쁜 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가 파업하기 전까지도 파업하면서도 이런 단어를 쓰는 것조차 싫어했고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국가가 언제나 국가의 정책을 위해서 교과서를 만들어 왔고 저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몰랐던 것 뿐입니다.
7주간의 교육 동안 우리는 체정과 자료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압박했습니다. 회사는 저희들이 6월 13일에 들어갔는데 6월 31일까지 저희들을 전원 퇴사시키고 7월 1일날 복수노조를 만들면서 어영노조와 함께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시그네틱스와 같이 하청 노동자들을 안에 들이는 그런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0여 명, 40여 명만 퇴사하고 나머지 전원이 7주 교육을 모두 견뎌냈습니다.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노동부를 계속 압박하면서 현장 복직을 시켜라. 그래서 모두 현장으로 복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복직하니까 신입사원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일하러 들어갔는데 신입사원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왜 가까이 오지 않느냐? 나중에 술을 한잔 먹으면서 일하니까 형님 회사가 그러는 거예요. 파업하다가 온 사람들 다 빨간 사람들이고요. 오면 때릴 수 있고 욕할 수 있으니까 때리면 맞고 체정해서 보고해라. 그럼 우리가 조치해줄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무슨 평택배입니까? 깡패입니까? 우리가 왜 때립니까? 멀쩡하게 일하는 사람을. 시간이 지나면서 신입사원들이 저희들이 자기들과 같이 평범한 시민이라는 걸 알고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저희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술도 먹고 그럽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저희 다시 금속지회에 신입사원들도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7월 1일날 복수노조를 만들면서 저쪽에 기존에 있던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파업에 잠시 참여하다 복귀한 사람들을 모두 어영노조에 다 가입시킵니다. 그래서 저쪽의 인원을 486명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타임오퍼의 복수노조 조항에 단일 교섭권을 가져가야 된다. 두 노조가 합의해라는 형식을 띠고 있다가 결국은 저쪽에 인원수가 많으니까 어영노조한테 교섭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2011년도 3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단체 교섭권을 노동부에 요구하면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 8월 3일날 법원에서 단체 교섭 복락 가처분해서 저희들 편을 들어줍니다. KCGA가 유일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1호 사업장 KC가 어영노조 복수노조 1호 사업장입니다. 그게 맞서서 1호로 단체 교섭 복락 가처분 이겼습니다. 저희 KCGA가. 그러면서 2011년도 교섭권을 저희들이 가집니다. 회사가 뭘 하고 싶어도 하질 못합니다. 안에서 저희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 조합원들만 이름을 작성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 휴대폰 만지는 횟수, 쉬러 가는 횟수, 밥 먹으러 갔는데 몇 분 넣는 횟수, 지각 조퇴 결근 횟수,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우리 조합원들만 작성했습니다. 그것도 고발했습니다. 노동부에. 노동부가 오질 않습니다. 고발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적응하는 기간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초등학생입니까? 뭘 적응합니까? 제가 10년 동안 일하던 기계 앞에서 제가 1년밖에 나갔다 왔는데 적응하는 기간을 봐야 된답니다. 노동부가. 심지어는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 우리가 부당노동 행위한 거 고소하니까 와서는 한다는 말이 회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원들이 잘하고 못하는지 확인하기 여러가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자기들이 물정을 내놓으라 그래갖고 우리가 채정을 하고 자료를 줬는데 뭘 또 해줘야 됩니까 진짜. 우리나라 공무원들 다 썩어 빠졌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저희들이 경상도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발레오만도가 깨지고 그 발레오만도를 깼던 업체가 여기 창조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그 컨설팅이 15억을 받고 KC에 와가지고
3개월 만에 물러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물러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공장장한테 이 노동조합 안 깨지니까 그만하자. 여기서 물러서야 된다. 그런데 공장장이 저희 회장의 고종사촌입니다. 자기가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자기가 반드시 이번에 해결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달렸죠. 그때 당시에 멈췄으면 손해가 상당수 없었겠죠.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가 파업하면서 회사가 쏟아부은 돈이 1,000억 가까이 된답니다.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10년 가까이 돈을 모아서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저희들이 안에 들어가서 다시 조합을 일으켜 세우면서 밖에 40여 명의 해고자들은 안에 있는 조합원들이 월급을 받아서 쪼개가지고 해고자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의 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면서 어용노조와 격돌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진호위와 중노위에 다 이겨서 현장에 복귀했는데 회사에서 중노위 판결에 따라서 양정의 과함을 따져야 된다면서 다시 징계를 하면서 들어간 지 2달 만에 대기발령으로 3개월, 대기발령 3개월로 다시 쫓겨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합원들은 안에서 계속 회사 일을 하면서 조합 활동을 계속하면서 지내오고 있는데 회사는 작년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정리해고 명단을, 구조조정 명단을 발표합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3년 동안의 적자, 그 적자 다 회계 조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파업을 유도하면서 노동조합을 깨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구조조정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밴드로 가기 위한 작업을 수순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희망퇴직도 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반대했습니다. 회사 어렵지 않다. 용역한테 60억씩 돈 처발한 회사가 무슨 회사가 어렵냐. KC 금속 지회는 구조정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의용이 회사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노사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저희들이 회사 내부 문서를 뺐는데 그 빼낸 문서에 어떻게 나오냐. 의용 쪽 노조, 지도부, 집행부, 상직 모두 다 해고자 명단에 다 올라 있었습니다. 회사는 걔들도 다 드러낼 준비를 했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죠, 바보처럼. 우리가 얘기를 안 줬습니다, 일부러. 나중에 다 정리되라고. 그런데 회사가 너무 완강하게 나와서 9월 27일날, 작년도 9월 27일이었죠. 민주당 이미경 의원한테 저희들이 모든 자료 줬습니다. 회사의 불법적인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이라는 자료를.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대구 고용치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이 얼빠진 이 한나라당 새끼들이 전부 다 대구 경북에서 한나라당 찍어주니까 이 꼬라지 난 겁니다. 민주당하고 야권이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니까 한나라당의 정책위 의장이 구미의 김성조입니다. 한나라당을 동원해가지고 국정감사 못하게, KC 국정감사 못하게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에 밀리면서 이미경 의원과 몇몇 분들이 국정감사에서 KC 문제, 한진중공업 문제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준 자료,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노동부 장관한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노동부 장관이 하는 얘기가, 이채필 노동부 장관이, 그건 회사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구조조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한 관리자가 쓴 일반적인 문서일 뿐이다. 그 과장 대단합니다. 예? 정리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문서 작성하고. 그런데 회사 사원들, 관리자들 다 공유했던 문서인데, 그러면서 회사는 의용노조와 같이 노사협의를 통해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구조조정의 절차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기간을 채우죠. 노동부가 요구하는 기간을 딱 채우니까 희망퇴직을 공고합니다. 1차 희망퇴직. 저희 조합원들은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의욕적 조합원들이 자기들 힘이 없으니까 나이 많은 조합원들이 떨어져 나갈까 하니까 사표를 쓰기 시작합니다. 수십 명씩 사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사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죠. KC 금속지회가 사표 쓰고 나가야 되는데 의욕적 애들이 사표 쓰니까 황당합니다. 2차 희망퇴직합니다. 희망퇴직 공고합니다. 그러면서 정리해고 할 테니까 빨리 나가라. 돈 줄 때 빨리 나가라. 또 의욕적 애들이 수십 명 사표를 씁니다. 그런데 의욕적 노조위원장이 회사한테 가갖고 왜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느냐, 좀 유연하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회사 교섭 대표가 뭐라 했냐면, 야, 너희들은 파업도 못하잖아. 파업도 못합니다. 노동조합이 파업 못한다고 회사가 개무시합니다. 이게 무슨 노동조합입니까? 회사 안에서 의욕적 사원들이 뭐라 하냐면 개모임이랍니다. 개모임 하는데 개돈 다 누가 쓰냐고. 우린 쓰지도 못하는데 개모임에 의욕적 노동조합의 조합비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노동조합 마이너스라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3차까지 노동조합을 압박하면서 희망퇴직을 신청합니다. 80명이 넘는 사원들이 희망퇴직으로 한 이름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신입사원들은 무슨 이런 회사가 다 있느냐, 회사 꼬라지가 말도 안 된다, 자기들이 들어와갖고 1년도 안 됐는데 회사 잘 돌아간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1년 만에 말을 바꿔서 회사가 어렵다 하면서 고통을 나누자고 하는데, 자기들이 봐온 회사는 그게 아닌데 이해할 수 없다고 고통을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몇몇 사원들이 저희 금속에 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게 두려운 겁니다. 금속에 가입하니까 저희들이 힘이 불어나면, 단체 교섭권도 저희들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힘이 불어나면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있어 왔던 이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될까봐 회사는 2012년도 초에 이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3년간의 투쟁을 끝내기 위해서 회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조합원들을 갈라치게 하고 지도부를 갈라치게 하면서 협상을 유도하고 2월 14일까지 최종 데드라인을 주면서 여기를 마지막 합의 지역으로 보고서 협상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에서도 조금씩 말이 있었지만 회사가 부당한 징계와 부당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저희 조합원들이 모두 결의하면서 정리해고 할 테면 내라. 회사는 그렇게 하면서 229명을 정리해고를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229명 중에 신입사원들을 50명을 끼워넣습니다. 회사가 정리해고의 평점에 3가지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 파업이나 징계, 그리고 근무하지 않은 지각, 조퇴 문제를 그 정리해고 우선순위 명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들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3년 기준에 적용이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용노조가 회사가 원했던 것은 나이 많은 월급 많이 받는 사원들을 정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파업하다가 일찍 들어온 사람 대부분이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노조 위원장이 자기 아는 형님, 자기 아는 친한 친구 자를 수 없으니까, 물매 맞을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 명단을 넣으면서 KC 금속지회로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합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 명단을 짰는데 너희들이 대상이야. 알지? 다 통보서 놔줬습니다. 해고 예정 통지서라고. 받았지?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가 회사하고 얘기해서 너희들 다 명단에서 빼줄게. 우리가 임금 깎아서 너희들 빼줄게. 그런데 회사가 노조하고 걔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임금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깎기로 벌써 그 전에 얘기 다 해놓고 우리만 개시 금속 지회만 자르면 문제가 되니까 부당노동 행위니까 그쪽 오영노조 나이 많은 조합원들 혹시 자를까봐 나이 어린 조합원들 신입사원들 끼워넣어가지고 구색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끝까지 정리해고 할 테면 해라 했고 우리는 정리해고를 강행하러 버텼습니다. 근데 회사는 오영노조는 노무사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쪽 노무사가 저희 노무사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같은 일에 있으니까 여기저기 여담을 하겠죠. 2월 13일 날 2월 12일인가 일요일이었는데 그쪽 오영노조 노조위원장이 그 노무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노무사가 저희 노무사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회사가 너무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노무사가 명쾌한 답을 드렸답니다. KC 금속지회가 뭘 하든지 하고 난 다음에 해라.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 먼저 움직이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날 출근하자마자 그쪽 노조위원장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임금 1,000만원 깎고 무급순환휴직 받고 3조 3교대를 2조 2교대로 전환하는 거 받고 탄력 근로자 받고 한마디로 회사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거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더 영악하게 회사가 말을 몇 마디 살짝 바꿉니다. 11개 항을 합의했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무급순환휴직을 회사가 일이 없으면 돌아가면서 쉴 수도 있다. 무급이란 말 절대 안 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조 3교대는 2조 2교대로 전환하는데 3년이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3년 동안이랍니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3년 후에 다 원상회복 시켜줄게. 여러분들 생각에 3년 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노동자가 없겠죠. 그 합의안에는 파업을 해서도 안 되고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워도 안 되고 회사에 합법적으로 계속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회사가 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다 동의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바라는 신기업적인 거죠. 기업이 원하면 노동자는 무조건 해야 되고 회사가 저희들한테 10일의 시간을 줍니다. 갑자기 정리해고 하라니까 166명이 밖에 나가니까 너무 많이 돌아다닐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2월 14일 날 듣도 보도 못한 우리나라 최초로 또 최초입니다. 정리해고를 10일 동안 연장을 합니다. 통보를 연장을 해서 유보를 할 테니까 10일 동안 다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보자. 마음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조조정 반대한다. 분식회계를 통한 구조조정 절대 못한다. 우린 투쟁으로 정면 돌파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KBS에서 대형 사건을 터뜨립니다. KBS 9시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 구미에 새 업체가 구조 고도화라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노후된 공단을 새롭게 변모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론된 업체가 KC, 박림, 오련전기,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가 KC다. 왜냐? KC는 여기처럼 도로 하나 건너면 바로 앞에 전국 최대 매장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그 500m 앞에 이마트가 있고 그 500m 안에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지역에 있지만 거의 근린 상가 생활권에 있는 겁니다. 거기 땅 평당 50만원씩 하는데 이 산업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이걸 부족 오더를 시키면서 300만원에 땅을 판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공장에 저희들이 12만 평이지 않습니까? 절반을 팔아서 거기다가 10층짜리 이런 호텔 짓고 6층짜리 백화점 짓고 300석짜리 오피스텔 짓고 여러가지의 식당과 공원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입안했느냐? 또 한나라당 그 새끼 요즘 박근혜 밑에서 노는 구미의 김성조가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그걸 위반합니다. 근데 그 새끼가 더 나쁜 건 파업 내내 거짓말만 하고 알고 보니까 KC에 납품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생각은 안 하고 지 이득 생길 일만 그 회사를 위해서 짝짝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공장 점검 끝나고 야 5당이 합의했을 때 다 끝나고 나니까 구미 시장하고 구미 감을 김태환 국회의원하고 둘이 와가지고 지들이 한 것처럼 농성장에 와가지고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시장하고 다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미친놈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와가지고 한나라당 이름 걸고 우리가 했다는 듯이 어쨌든 구조고다 사업 자체가 2965억이 들어가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공단인데 백화점을 짓고 유통센터를 지으면서 소상공인 2만 명이 서명을 받아서 반대한다고 합니다. 구미에. 그렇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이 한나라당 놈 새끼들이 더 웃긴 거 이상덕이가 지 똘마니 또 심학봉이라고 내세워가지고 박근혜는 김성조를 밀고 이상덕이는 심학봉을 밀어가지고 둘이 싸움 붙이고 있습니다. 경선이죠. 좋은 말로 경선. 구미도 민심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를 탄압하면서 우리나라 정권에 항상 뒷받침이 됐던 TK 지역, 경상도, 그 중에서도 경상북도가 한나라당과 그 전에 신한국당, 요번에 새누리당 모두 눈 감아도 지고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구미시장도 한나라당 이름으로 나오면 그 전까지 80% 이상의 표를 얻었지만 저번에 겨우 50몇 프로 억지로 당선됐습니다. 이번엔 더 달라지겠죠. 결국은 회사가 저희들을 전부 다 해고를 할 수 없으니까 2월 24일날 75명을 해고합니다. 해고 이유가 뭐냐? 의용노조가 너무 많이 합의해줘가지고 돈이 많이 줄어가지고 우리를 좀 적게 해고한답니다. 의용노조한테 고맙다고 하랍니다. 얼마나 웃긴지 제가 그 회사 간부들과 임원 상집 회의를 하자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회의를 하자고 해서 들어갔더니 회사에 33억이 부족한데 원래 목표액이 33억 부족해서 75명 정리해고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2965억짜리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회사가 손바닥 많은 회사도 아니고 12만 평짜리 회사에 중국에 2개의 공장이 있고 태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태국에
태국에 있는 공장에 태국 홍순환 거 아시죠? 작년에 저희들이 SSDR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국 공장에 일본의 1위, 2위, 6위 업체가 모두 다 물에 잠겼습니다. 2m 이상 물에 잠겨서 그 반사이익이 전부 다 우리 회사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구미 공장에 그 물량 안 줬습니다. 다 어디 줬느냐? 한진중공업도 그랬죠. 필리핀 수빅에 물량 다 주고 저기에 물량 안 줬죠. 우리도 중국의 정산과 심양에 있는 공장에 물량 다 줬습니다. 원래 거기 3,000명이 있는데 작년에 구조조정 하려고 하다가 홍순하면서 정설하고 있습니다. 물량 그쪽으로 다 주면서 구미는 구조조정 한다고 하면서 저희들은 회사의 이런 부당함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기업의 노동자를 억압하는 이 상황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할 때면 해라. 우리는 끝까지 투쟁으로 돌파하겠다. 결국은 24일날 당당하게 정리해고를 당했고 그 이후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됐지만 회사 안에서 조합원이기 때문에 산별은 얼마든지 회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 활동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들 입으로도 얘기했습니다. 저희 파업 중에 저희들이 단체에서 먹나 가처분 그 이익 내에서도 해고자들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조합 활동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호위, 중노위까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희들 안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안에서 정당하게 여러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해고되지 않은 조합원들은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저희들과 같이 안에서 집회도 하고 여러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면 웃기죠. 해고됐는데 웃고 같이 조합원들이 사원들이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낌 없이 먹고 즐기고 완전 파업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죠. 파업 때처럼 어영노조 조합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닙니다. 회사 안에서 관리자들도 눈치만 보고 다닙니다. 우리가 해고된 75명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관리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회사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저희들을 정리해고하고 회사를 하청과 사내 외주화하기 위한 계획을 2014년까지 다 짰습니다. 그 계획의 퍼센테이지 2012년도까지 어떻게 갈 건지 그 계획도 다 나와 있고 결국은 제조업에 미련 두지 않고 그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2014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저희 회사 1년 매출이 지금 2,7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3년 안에 매출 1조를 하겠답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겠답니다. 이런 회사 봤습니까? 3년 만에 2,700억이 1조가 되는 회사 봤습니까? 아마 되면 또 1위겠죠. 일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선전지 회사 안에 사원들한테 선전지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상황으로 선전지 내면 회사가 우리는 선전지를 내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같이 배포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 회사가 이렇게 부당하고 있다. 회사는 언론에는 안 내고 저희 회사에 KC넷이라고 있습니다. 사내 인터넷. 거기다 글을 올립니다. 반박글 하면서 KC 금속주해가 회사를 비방하고 거짓 선전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글을 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한 적 없고 정당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면 얘기해라. 다시 또 회사가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선전팀에서 그래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으면 고소해라. 법적으로 고소하고 우리 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회사가 잠잠합니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날 다시 선전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입사원들이 저희 금속주에 가입을 하니까
관리자가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줄 알고 저희들이 또 채정을 시켰죠. 녹음기를 하나 줬습니다. 채정하라고.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관리자가 앉자마자 신입사원한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회사 생활 있다 이래? 네가 뭘 알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어디 금속지에 가입해가지고 네가 노동조합이 뭔지 알아?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보자,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 녹취해서 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회사에 징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회사는 모른 척 하더군요. 선전제도를 했습니다. 사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희들이 회사에 징계하라고 하니까 회사 관리자가 상무가 마지못해서 상황 봐서 징계 절차 밟아보고 하겠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안 합니다. 또 고소할 생각입니다. 여튼 안에도 잘 지키고 있고 밖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K씨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정면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복수노조가 생기고 타임워퍼가 생기고 저희들이 1호 사업장이고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법 해석도 다르고 이 문제가 노동부는 경북에 있는 대구에 있는 노동부를 어떻게 판결했느냐,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도 각각의 교섭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저희들을 유일단체 교섭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반하는 행정 해석을 하는 노동부가 의용노조한테 교섭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다른 해석을 도저시합니까?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린 걸 회사는 계속 그걸 이용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명박이 그렇게 쌍용 이후에 길길이 날뛰었지만 점점 레임덕에 걸려가면서 회사도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구미지청장이 포항지청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지청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2010년 저희들 파업할 때 LG하고 삼성이 자기 압박해서 가만 놔두랍니다. K씨 파업하는데 네가 왜 나서냐, 노동부에 안 나서면 누가 나섭니까? 노동부 지청자 보고 나서지 말랍니다. 대기업이. 그래가지고 못 나섰다 하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그리고 갔습니다. 세상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 일단 보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일단 보자. 한 시간 했나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회사는 시청과 노동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공조해주지도 않고 저희들이 노동부에 시청이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너무 저희들 많이 괴롭히지 말아달랍니다. 눈치껏 좀 해달라 하면서 심지어 작년도에 회사가 검찰에 압수수색도 당했습니다. 불법적인 노조 설립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료를 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회장을 구속하지 않느냐 하니까 구속하면 사회적 무리가 된다고 노사가 좀 협의를 하라고 상황 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사소한 것만 있어서 다 구속하는데 왜 재벌 회장들은 항상 상황을 봐야 됩니까? 항상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다닙니까? 우리는 3년째 파업을 하면 파업과
부당노동 행위를 당하면서 꿋꿋이 버티면서 여러 가지 대구 경북 지방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3년째 이렇게 꿋꿋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조합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더군요. 안동의 74개 문중이 수백 년의 역사 동안에 가장 많은 권력의 핵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한일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은 독립투사를 냈다고 저희들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 투쟁에 끝까지 투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비정규직 없고 정례고 없는 인간이 존중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